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청소기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4년이나 됐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70만 원 나오는데 수리비 나올까? 수리비 나오면 수리하고 아니면 새로 살라고 빨리 알려줘. 여기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6대, 12대, 18대, 20대, 22대 가전수리비, 자, 이런 것들을 주택가전보험 가입할 때 많이들 넣는데, 자, 넣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 판매를 하고 어떤 것들이 되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이 기준 정도는 알아야 잘 판매하면은 고객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겠지만 잘못 판매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가전제품, 자, 이런 가전제품 수리 특약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세를 놔준 집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세를 놔준 집에다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들을 내가 옵션으로 넣어줬거든요. 그 제품들도 수리를 했을 때 수리 비용이 되나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얼핏 듣기에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된다고 들었는데 그 거주하는 게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냐, 등본상에 등록된 거주지냐, 그리고 내가 이걸 주택화재 보험에 넣었는데 그 주택화재 보험이 어머니 집을 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집에 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내가 특약으로 넣었는데 그걸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걸 쓸 수 있냐?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는 사고 났을 때 연락들이 멤버들한테 많이 오는데 어떤 거냐, 고객분이 수리를 하려고 이 청소기를 들고 센터에 갔어요. 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청소기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4년이나 됐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70만 원 나오는데 수리비 나올까? 수리비 나오면 수리하고 아니면 새로 살라고 빨리 알려줘. 여기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리센터에 가면 요즘에 센터에 그 수리하는 직원분들이 그거 주택가전 보험 있으면 거기에 가전제품 수리 있으니까 거기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알아볼 시간은 없어. 답은 해줘야 돼. 자,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뭐냐, 이런 상황에 전화가 왔을 때 저도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답변을. 자, 그러면 고객님, 일단은 이러이러한 유형은 안 되고요, 이런 유형은 됩니다. 근데 막상 수리를 해서 원인 같은 게 정확하게 나봐야 알고 또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게 인정이 되는 조건인지 부합이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감안하셔서 수리하시는 분하고 좀 상의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객님이 나 지금 병원에서 이 치료 받을 건데 의료실비 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가전제품 수리 특약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소재지, 거주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보험증권에는 어떻게 돼 있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수리비를 주겠다. 자, 근데 그 거주지가 내가 보험을 가입한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증권 소재지랑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답변 됐죠. 내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 보험 가입을 한 소재지 주소랑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지랑 일치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수리비를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임대를 해준 집, 세 놔준 집에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들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결되셨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고장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가입하고 60일 이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면책 기간이고요. 그리고 정식 AS 센터에서 수리한 거, 그것만 되지 정식 AS 센터 아닌 이외의 사설센터에서 수리한 건 안 된다. 근데 어떤 전자제품은 국내에 정식 AS 센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어쨌든 안 된다. 파손을 많이 물어보세요. 청소기 부서졌어, 애가 장난치다가 TV 부셨어, 오남용, 그리고 파손 같은 것들은 안 된다. 파손은 그냥 안 된다고 딱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기적, 기계적 결함이 아닌 파손은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유상 수리에 해당되는 건 안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자, 이거 하나를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무상 AS 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에 해당되는 고장이 발생을 하면 무상이니까 비용이 발생을 안 하죠. 그 AS 기간 내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S 보증 기간을 넘어서서 무상 수리에 해당되는 고장 유형으로 청구를 하면 그때 된다. 그런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어간 제품은 안 된다. 이해되세요? 이 부분은 이걸 계속 들으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뭐 당연히 렌탈품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걸 렌탈해 보실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애매한 문구가 있는데, 제조업자가 어떠한 제조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실제로 집에 쓰고 있는 냉장고가 구입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가끔 냉동이 잘 안 돼요. 가면 이제 냉동 녹아 있고, 그리고 좀 지나면은 또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걸 AS 접수를 했어요.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녹은 것도 막 보여주고 하니까 교체를 해줬어요. 저는 10년 보증기간이라 가지고 무상으로 해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보증기간이 5년인데 7년차 때 고장이 났으면 제가 이거 기판 갈아달라고 하면서 수리가 뭐 1, 200만 원 들어갔겠죠. 자, 이거를 청구했는데 제조업자가 문제가 없대요, 이게.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될까? 자, 그래서 이 가전제품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조건에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대 가전제품 수리 이런 것들을 주택가전보험 가입할 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택가전보험 넣으실 때 우리 어머님 주택가전보험에서 에어컨 수리한 거 보상 나는데 저 그것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데 그 유형에 부합을 하셨나 보네요. 이거를 잘 안내를 해드리고 보험 가입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전제품 수리비
비용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보험 설계사분들께 이 어렵고 복잡한 화재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물보험을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1:1 자문 서비스, 설계 검토, 전국 온오프라인 강의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유료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물건, 이를 통해 실무와 교육을 겸비한 좋은 멘토를 만나 재물보험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금술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